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어떤 그런 복리의 마법처럼 내가 10년만 가지고 있어도 주가도 오르고 내가 받는 배당률이 2012년도에는 2%밖에 안 됐지만 예를 들면 2023년에는 들고만 있어도 10% 가까운 배당률을 받게 되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현재 지금 배당 투자하고 계신 포트폴리오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전체 자산이 좀 어떻게 배분돼 있는지. 네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은퇴 자금으로 준비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패시브 인컴 시스템 소득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했던 돈들은 한 6억 원 정도였고 그 중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은 이제 5천만 원은 원화, 5천만 원은 이제 달러로 가지고 있어서 달러 자산은 외RP에 원화 자산은 이제 CMA에 이제 넣어두고 이율을 받고 매일매일 이자가 쌓이거든요. 외RP나 CMA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5억 원으로는 이제 배당 투자를 시작해서 월 400만 원 정도의 배당 소득을 이제 배당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150만 원은 이제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그 ETF를 모아가서 평생 연금을 만드는 전략으로 뭐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달러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생활비로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제가 미국 주식 초창기에는 주로 이제 개별 배당킹이나 개별 종목 위주였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주로 ETF로 좀 전략 전환을 해서 3억 원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는 이제 SCHD, SPYD, SPHD 뭐 이런 배당 ETF들 그런 중심이었다가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뒤부터는 조금 약간 저도 좀 고배당 ETF 쪽을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제피와 제피Q, QILD, 그 다음에 이제 TLTW 이런 고배당 ETF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로 SCHD나 그 다음에 이제 PGX, 그 다음에 이제 뭐 VTI 이런 것도 일부 몇 퍼센트, 3%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ETF 종류 되게 다양한데 정말 다양하죠. 사실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TLT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잘 저게 뭐지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ETF 중에서 이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서학개미 분들이나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게 이제 지수형 ETF거든요. 이제 스파이라는 ETF 자체는 이제 ETF의 효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1997년도인가 8년도에 출시된 ETF인데 이 ETF의 특징은 우리가 S&P 500이라는 미국의 그 주요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주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통 우량 기업 500개 기업만 모아놓은 그 지수가 있는데 그 500개 기업에 그대로 패시브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개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그 시가총액 비율대로 분배를 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냥 S&P 500 지수의 그 성과를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S&P 500 지수가 과거에 30년 동안 연평균 10%의 성장을 했다? 그러면 스파이도 연평균 10%씩 계속 물론 그 해마다 등락은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지수형 ETF가 있고요. 그리고 섹터형 ETF는 그 미국 주식은 11개의 산업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1개의 산업 섹터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가 속해 있는 필수 소비재, 스타벅스가 속해 있는 경기 소비재, 뭐 예를 들면 아마존, 테슬라도 경기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속해 있는 뭐 기술주 섹터. 그러면 각 섹터별에 투자하는 그런 섹터형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 채권형 ETF는 말 그대로 미국 단기, 중기,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수형 ETF, 섹터형 ETF, 채권형 ETF, 그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 레버리지 ETF라고 해서 뭐 TQQQ 같은 SOXL이나 속셀 같은 반도체나 어떤 뭐 나스닥을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레버리지 ETF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ETF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ETF들의 성격과 종류들을 보시고 내가 배당 성향의 투자자다. 내가 매월 현금 흐름을 받는 배당 투자를 선호한다. 그런 배당형 ETF 중심으로 공부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좋고 나는 아직 은퇴 기간이 많이 남았고 젊은
있는 직장인이면 뭐 예를 들면 좀 지수형이나 아니면은 성장형 ETF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초보자들이 이제 그런 ETF 배당형 ETF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할 때 한두 가지만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가장 인기 있는 종목들만 네네. 그러면 추천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최근에 좀 인기가 좀 없어지긴 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시장이 좋았잖아요. 작년에 성과가 좋지 못해서 뭐 인기가 없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인기 많았던 ETF 중에 하나가 이제 SCHD라는 찰스 슈왑이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한 ETF가 있는데요. 그 ETF의 특징은 제가 아까 코카콜라나 이런 배당킹 기업들 말씀을 드렸듯이 이 ETF는 이제 출시된 지가 2012년에 출시가 돼서 이제 12년이 좀 넘었는데 매년 배당금을 증액시켜줘요. 매년 개별 매년. 우량 기업처럼. 그래서 이 ETF를 들고만 있으면 예를 들면은 2012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주당 0.81달러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2023년에는 뭐 예를 들면 2.6달러 뭐 이런 식으로 뭐 배당금이 매년 늘어나서 10년 뒤에는 굉장히 높은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ETF는 주가도 성장하고 배당도 매년 늘려왔으니까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어떤 그런 복리의 마법처럼 내가 10년만 가지고 있어도 주가도 오르고 내가 받는 배당률이 2012년도에는 2%밖에 안 됐지만 예를 들면 2023년에는 들고만 있어도 예를 들면 10% 가까운 배당률을 받게 되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지금도 굉장히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거와는 달리 근데 이 SCHD는 배당률이 보통 2%에서 3%예요. 사실 요즘 같이 은행 금리가 높은 시대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장기적인 좀 관점에서 보면 괜찮겠지만 장기적인 투자로는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자들은 매월 높은 인컴을 주는 그런 ETF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게 JP 모건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한 제피와 제피큐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들의 특징은 이제 커버드 콜 옵션 전략을 실행해서 그 콜옵션 매매를 통해서 프리미엄 수익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높은 배당금을 주는 그런 전략인데 주가도 안정적으로 방어가 되면서 이제 배당금도 높게 주다 보니까 10% 내외로 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매월 1%잖아요. 1%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피와 제피큐도 단기간에 이 제피가 2020년에 출시가 되었는데도 불과 4년 만에 ETF 자산관리 총액이 340억, 350억 달러까지 굉장히 성장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큰 대형 ETF로 성장한 ETF는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운용 성과도 좋았고 이제 위기의 방어력도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죠. 다만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높은 인컴을 주는 ETF들의 경우는 어떤 시장의 위기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그만큼 방어력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부들을 해 보신 다음에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될 때는 또 높은 수익을 얻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손해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사실 불과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만 해도 굉장히 큰 롤러코스터 장을 경험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했고 그 해에 2월과 3월에 이제 엄청난 시장의 공포장을 우리가 불과 한 달 만에 지수 자체가 뭐 20% 30% 빠지는 그런 공포장을 경험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 모든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2021년에 이제 그런 어떤 미국 연준의 이런 양적 완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돈풀기 전략으로 양적 완화가 실시되면서 이제 굉장히 또 큰 역사적인 상승장을 또 경험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긴축을 하기 위해서 금리가 높아지고 이제 금리가 갑작스럽게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6월 달부터 막 오르기 시작해서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가는 단기간에 그런 기준금리가 급상승하는 걸 경험하면서 당연히 금리가 오르니까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이런 레버리지들을 활용해 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하는데 이런 성장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나스닥이 유례 없는 또 폭락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다가 또 작년에 나스닥이 40% 이상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굉장히 이렇게 오가는 굉장히 이런 어려운 그렇죠. 시장 환경들이죠. 그래서 물론 이런 환경에서도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성장주나 이런 거 사고 팔고 하면서 잘 이제 수익을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트레이딩에 대한 재능은 없더라고요. 제가 선택하는 종목을 보는 어떤 인사이트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뭐 매매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렵죠. 그래서 저는 수익형 트레이딩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돼서 저는 우직하게 그냥 배당금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원화로 적립을 해두고 3분의 1은 이제 재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제 내가 원하는 ETF들 모아가면서 수량과 매월 배당금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이 이런 패시브한 전략이 저한테는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그렇다면 배당 주와 달러에 좀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으셨어요? 사실 지난해는 워낙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을 얻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수를 한 게 저는 운 좋게 이제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을 시작을 했고, 미국 주식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환율도 1,100원대로 낮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투자한 종목들이 뭐 코카콜라나 이런 전통 우량 기업들이다 보니까 많이 낮아진 주가가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극복이 되면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저는 2021년도에 수익을 많이 올렸고, 오히려 또 2022년도에는 ETF 중심의 배당 투자였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익을 올렸는데, 작년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제가 수익을 많이 못 올렸던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렇게 높은 고금리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2023년 6월 7월부터 채권형 ETF의 비중을 많이 좀 늘렸거든요. TLT와 TLTW라는 그러다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전환해서 전체 자산의 뭐 40% 이상을 그쪽으로 전환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가고 미국이 워낙 우리나라는 힘든데 미국은 워낙 뭐 지금 고용도 괜찮고 기업들의 성과도 좋고 경기가 뜨겁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 금리 자체가 이제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과 금리는 반비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채권형 ETF에 투자했는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채권형 ETF들의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뭐 다행히 손해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모자고 본전에 한 5% 내외 또 대신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해마다 수익률을 관리하진 않고요. 저는 투자 원금 대비 이제 누적된 수익률로만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자고 매월 배당금으로 인출을 하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장의 위기나 급락이 찾아와도 계속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투자자예요. 뭐 사고 팔고 떠나는 투자자가 아니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 해마다 연도별 수익률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면서 투자 원금 총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률은 배당금을 포함해서는 한 15% 그 정도는 지금 아직까지는 다행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5억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달러로 적립을 해서 달러로 따로 빼놓거나 하고 이제 투자 원금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달러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그러니까 미국 투자를 하면 이제 환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환율이 뭐 1,350원 구간일 때는 이제 달러를 매도를 하고 원화로 돌리고 CMA 통장에 넣어놓고 만약에 환율이 또 내려와서 1,260원, 50원대 구간이 오면 다시 달러를 사서 CMA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주식 계좌로 넣어서 달러를 사서 이제 달러로 외화RP에 투자해 놓고 어떤 뭐 위기가 오거나 폭락한 종목들이 있거나 좀 원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주가가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 이제 이런 외화RP를 매도해서 바로 이제 주식을 사고 사실
이 환쿠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 경우 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원화로 가지고 달러를 바꿔서 돈을 바꿔서 네. 그 나라의 통화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환쿠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시장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세계 금융위기나 어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원화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달러 미국 주식 투자만 해도 이제 주가는 떨어져도 예,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원화 평가 자산으로는 유지가 되고 반대로 이런 어떤 뭐 상승장에는 예, 주가가 상승하고 시장이 좋고 안정적인 시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예, 그러면 또 이제 상승폭만큼 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되게 특이한 경우가 주식 시장이 역사상 최고점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환율 자체도 최고점 구간에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뭐 환율이 지금 1,320원과 30원대고, 예, 지금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존스, 뭐 S&P 500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그 최고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이유는 이제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전 세계적인 뭐 원자재나 뭐 이런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또 이제 지금 현재 좋지 못하다라는 예, 그런 미국 경기만 뜨겁고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이런 어떤 환율에 대한 중요성도 이제 공부도 네.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공부 없는 투자는 없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뭐 1차적인 질문 들어도 좀 그런데 네. 가장 좀 그동안 하시면서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을 꼽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게 의외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수익을 올렸어요 하면 대부분 뭐 테슬라, 그쵸.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엔비디아, 근데 뭐 이런 요즘 엔비디아 때문에 포모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엔비디아가 한 주도 없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성장주들을 소량으로 투자를 한 적은 있어도 뭐 예를 들면은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최고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은 코카콜라였어요. 코카콜라. 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주식 투자 시작할 때 초기에 코카콜라를 매수할 때가 $40 정도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코카콜라 한 1,000주 정도, 2,000주까지 보유를 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65 정도에 제가 코카콜라를 매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단일 종목으로 저한테 최고 수익을 안겨준 건 코카콜라였고, 코카콜라 덕분에 배당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런 수익으로 여러 가지 이제 왜냐하면 제가 코카콜라를 매도한 이유는 사실 저는 워렌 버핏 같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워렌 버핏처럼 30년 이렇게 보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은퇴를 희망퇴직하고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직장을 다녔으면 코카콜라를 계속 지금도 보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은퇴를 하다 보니까 당장의 어떤 생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해서 좀 약간 코카콜라를 매도하고 고배당 ETF를 통해서 코카콜라는 이제 배당 수익률 자체가 3% 미만이거든요. 3% 내외 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7-8% 더 높은 배당 수익률 쪽으로 ETF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매도를 했었습니다. 현금 흐름을 위해서.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롤러코스터처럼 변하고 또 어떤 주식들은 또 이미 많이 오른 주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배당주나 주식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시기를 좀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배당주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시기와 상관없이 좀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어떤 투자건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2020년, 21년에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차익에 대한 그런 혜택도 많이 봤었고 그랬기 때문에 뭐 수익이 좋았던 거지. 사실 제가 뭐 정말 잘한다, 뭐 종목을 잘 선정했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시장을 공부하거나 학습했던 뭐 기간이나 역량도 부족했고. 투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시장의 시기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문가들도 어렵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소액으로 계속 경험과 학습을 쌓아가면서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은 또 시장은 위기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니까 또 어느 순간 또 뭐 이런 경제 위기나 이런 하락장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조금 자신감 있게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이제 배당 투자는 다른 개별주나 성장주 투자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배당금은 매월 나오거든요. 네. 분기나 매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당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할 때는 은퇴를 한 경우는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뭐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월급을 받고 있는 투자자라면 내가 월급으로 생활을 유지를 하고 저축을 하고 이제 배당은 모두 재투자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평생연금 ETF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를 해서 초반에는 그래서 그 배당금으로 어떤 ETF를 목표로 정해서 그 ETF를 100주가 됐든 500주가 됐든 1000주가 됐든 목표를 잡는 겁니다. 기간 동안 뭐 예를 들면 3년, 5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 ETF를 모아갈 때까지는 이것만 계속 모아가겠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QILD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저는 2021년부터 3억 원으로 배당 투자를 시작할 때 QILD 한 종목만 우직하게 모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동안 QRD 1000주를 적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투자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QRD 1000주를 적립하고 나니까 이 QRD 1000주가 매월 20만 원이라는 배당을 저한테 줍니다. 근데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밖에서 10만 원 벌려면 뭐 정말 배달도 엄청 많은 배송 건수를 올려야 되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되게 힘들잖아요. 10만 원 벌기가. 네. 근데 매월 내가 가만히 있어도 2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배당금으로 제가 근로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2,500만 원을 저축해서 QRD 1000주를 산 게 아니잖아요. 제 자본소득, 투자한 돈에서 만들어진 그쵸, 배당금으로 만들어진 배당 ETF가 1000주가 쌓였다 그러면 저는 이 ETF를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팔 필요가 없죠. 그냥 매월 그 현금으로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걸 평생연금 ETF라고 부르거든요. 네. 배당금으로 적립한 ETF를. 그래서 또 저는 이거를 QRD 1000주를 가지고 또 다른 ETF를 또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당연금 ETF, 평생연금 ETF 계좌에 월 현금 흐름이 10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모아갈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100만 원이라는 월세를 받으려면 그쵸, 우리가 거의 부동산 투자로 하면 3억, 아파트로 하면 뭐 상가 투자도 뭐 예를 들면은 뭐 2, 3억 되는 그런 상가들에 투자를 해야지 저희가 받는 임대소득이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황금성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그리고 세입자와의 어떤 관계 월세가 나오죠. 예, 그런 것들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월 100만 원이 저한테 꽂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런 부분들은 평생연금 ETF로 만들어 가야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